난 아주 많이 좋아요. 응모기간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참가국 총 185개국, 접수사연 약 7만 7천 건, 4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쳐 K-팝과 드라마, 스포츠, 한국어, 전통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거나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해외 거주 외국인을 4박 5일 동안 초청하는 코리아 인바이트 유가 열렸습니다. 전 영광스럽게도 49명 중 1명으로 선발된 영국의 인플루언서 본이라고 합니다. 전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K-팝 중에서도 걸그룹을 좋아하는데요. 음악은 귀에 쏙 들어오고 패션 스타일링은 정확하고 안무는 훌륭합니다. 무대 연출까지 세심해서 정말 보다 보면 빠져들게 됩니다. 전 이런 걸그룹의 신곡이나 무대, 스타일링, 패션을 전하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합니다. 영국 내에서도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도 많은 팔로워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직접 한국에 방문해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꼭 당첨되길 바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서 꼭 지원하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아빠도 도전하는 건 멋진 일이라고 하시며 한국에 정말 가게 되면 엄마 아빠도 같이 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인플루언서의 장점을 살려 영상도 만들어서 제가 꼭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도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나 할까요? 당첨자 발표 날인 4월 30일에 메일을 열어보았지만 당첨 메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한 탓인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빠는 용기 있게 지원한 것만으로도 너무 멋지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빠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일이 스팸 사서함에 있을 수 있다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메일함을 열었고 한국에서 온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한국이라니 얼마나 가고 싶었던 한국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빠에게 아빠는 역시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너무 설레었습니다. 사실 한국 여행은 처음 가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한국 여행을 처음 왔었는데요.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놀란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쓰레기통 찾기가 너무 힘든데 거리는 왜 이렇게 깨끗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쓰레기를 다 집에 가져가서 버리나 하는 궁금증과 함께 이렇게 쓰레기통 발견하기 어려운데 길거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너무 신기했습니다. 영국은 5걸음마다 쓰레기통이 있지만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발견한 쓰레기통을 보니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더군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다니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편의점, 패스트푸드, 영화관과 같은 일반 상업시설조차 분리수거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같은 맥도날드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맥도날드인데 한국의 버거 맛은 어떨까 하는 궁금함이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맛에 놀란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곳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해외 매장은 통째로 버리거든요.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버렸었는데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멈칫하게 되더군요. 한국의 쓰레기 처리 문화가 번거로운데도 사람들이 비교적 잘 따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K-팝이나 뷰티는 익히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쓰레기에서 놀랐네요. 저는 이번 여행은 한국에 가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빼곡하게 메모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적은 것인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으면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쓰고 꿈을 꾸나 봐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되었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도 제 기대감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피곤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5월 21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티 투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기대가 컸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둘러보고 청계천을 거닐었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인공천이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청계천을 거닐며 고래조각을 보니 우영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우영우죠. 이제 고래만 보아도 우영우가 생각나다니 제가 정말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긴 한가 봐요. 점심시간이 되어 삼청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청각은 전통 한식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삼청각에 들어서자마자 럭셔리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삼청각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여행지와 전통문화, 지역, 음악과 관련된 퀴즈를 풀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 문제를 마치면서 한국에 대해 배운 지식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한국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 동생도 한 명 생겼는데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려 보이는 친구에게 대화를 걸었는데요. 몇 년생이야? 하며 너무나 자연스레 나이를 물으며 네가 동생 내가 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동생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와 같은 영국에서 온 제시카라는 동생입니다. 저희는 서로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6급을 단 6개월 만에 취득한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며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제시카는 스스로 공부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드라마를 자막으로만 보았지만 점점 한국어를 이해하고 직접 대사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제시카의 열정과 노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마다 한국과 관련된 사연이나 한국을 꼭 오고 싶었던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애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었지만 제 생각에 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한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유에나 할아버지로 알려진 라테트 할아버지였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뉴욕지사 추천으로 초청 대상이 되었다며 지금도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 좋다고 하셨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이었고 특히 아이유의 팬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주연한 태양의 후예, 아이유가 주연한 호텔 델루나, 이병헌이 주연한 미스터 선샤인 등 205편의 한국 드라마를 섭렵한 뒤 드라마 속에서 노래하는 아이유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지면서 아이유의 공식 팬클럽인 유에나에서도 라테트 할아버지의 존재가 알려졌고 팬들의 도움으로 그는 유에나 할아버지라는 별명과 함께 팬클럽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유는 라테트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고 할아버지의 영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나도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웃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열릴 제 공연에 초청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라테트 할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은 많은 팬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라테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행사장에서 처음 라테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이고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뽑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2017년 넷플릭스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콘텐츠에 관심을 갖다가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이건 중국, 일본 드라마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훌륭한 캐릭터들이 돋보였고 감정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장만월 캐릭터를 연기한 호텔 델루나를 보고 아이유의 팬이 됐고 지난 2월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한글 자막을 직접 넣는 등 한국어 공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한국
한국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인사말과 표현들은 이미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며 밝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한국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유와의 특별한 사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아이유가 처음 자신의 영상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해줬을 때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유의 메시지를 들은 후 그는 아이유의 모든 앨범을 다시 듣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제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음악과 목소리는 저를 행복하게 하고 저는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유가 나온 드라마를 더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몇 개만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심 끝에 2013년 출연작인 최고다 이순신에서 아이유가 잊혀진 계절을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의 드라마에서 명장면을 뽑으시다니 할아버지는 정말 남다른 팬심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음악으로 아이유의 홀씨를 이야기하시며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며 정말 아이유의 팬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에나라는 공식 팬클럽에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아이유의 초청을 받아 7월 미국 콘서트에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건축도 보고 싶고 노상 포장마차에 앉아 매운 음식도 먹고 싶은데 특히 한국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며 한국의 웨딩드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할아버지는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하는 두 번째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환영 행사가 끝난 후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K-팝 댄스 강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평소 K-팝을 좋아하던 저는 이 순간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TV에서 보았던 대표 강사분이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리아킴을 실제로 만나다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전문 댄스 강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영준 수석 안무가 강사님이 친절하게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참가자들 모두 열심히 따라하며 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K-팝의 에너지를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 노래는 SNS 댄스 챌린지로 엄청 인기 있는 노래인데 이렇게 직접 배우면서 춤을 출 수 있다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강사님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한 동작 한 동작 몸을 움직이며 배워봤습니다. 도대체 아이돌들은 이런 연습 과정을 얼마나 거친 걸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가더군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안무를 가르치고 프로듀싱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청각에서 배부르게 먹은 한식들이 다 소화될 만큼 열심히 춤을 배웠습니다. 계절죽으로 시작해 연어와 관자, 오색궁중 잡채, 부추 겉절이와 모둠전, 화러회 2종, 왕새우 구이, 완도산 활전복초, 은대구 구이, 구운 통마늘과 한우 등심 구이, 수삼 갈비찜, 진지와 국, 과일떡, 전통차와 함께 막걸리를 곁들였는데요. 한식이 맛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코스 요리로 먹으니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어디서 배운 것인지 젓가락질도 능숙했습니다. 인도에서 여동생과 함께 온 프리아는 7년 전 K-드라마를 접한 후 밥도 안 먹을 만큼 푹 빠졌다며 점점 빠지다 보니 한국에 오고 싶어졌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댄스 강습이 끝난 후 저녁으로는 한국의 유명한 치맥, 치킨과 맥주를 맛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치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한국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테트 할아버지는 한국의 치맥 문화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했고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화를 즐기며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하는군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대학 강사인 막심 라론델 씨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 막심 라론델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지난 10년간 본 영화 중 한국의 기생충이 최고로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한국 영화와 영상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막심 씨와의 대화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한국만의 분위기와 음식 그리고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긴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면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맛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등 매번 새로운 맛을 경험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막심 씨는 현재 한국 타투이스트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편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타투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타투이스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타투 문화는 굉장히 독특해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요 라고 말하며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멕시코에서 온 넬슨 씨였습니다. 넬슨 씨는 한인 4세대로 그의 증조부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넬슨 씨는 증조부께서는 멕시코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증조부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넬슨 씨는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제 뿌리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조상들의 나라를 다시 찾은 기분이 듭니다.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막심 씨와 넬슨 씨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며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막심 씨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위해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과 같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씨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조상들의 나라를 다시 찾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쿠넷 아주머니도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쿠넷 아주머니는 팬데믹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를 탐독하였습니다. 쿠넷 아주머니의 열정은 나이를 초월한 배움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태권도 여성 심판위원장인 프랑스 출신의 아멜리 아주머니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멜리 아주머니는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태권도 심판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운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리는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심판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심판으로서의 도전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변호사 미카테코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카테코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웹진을 운영하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음식, 패션 등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카테코의 웹진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나이, 국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쿠넷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아멜리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을 체험하며 미카테코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각자의 분야에서 진취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여성들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 열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끈기와 열정, 쿠넷의 학구적인 태도, 아멜리의 헌신과 도전, 미카테코의 창의성과 열정은 모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첫날에만 공동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날부터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전주입니다. 이전에 서울을 여행하며 강남과 홍대 등 유명한 거리를 가보았지만 지방으로의 여행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유명하죠. 한옥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미 그 매력적인 기와집들과 고풍스러운 거리들을 눈앞에 그려보았어요.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며 직접 체험하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전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전주 비빔밥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막걸리 한정식 그리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직접 맛보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미 입안이 군침으로 가득 찹니다. 삼청각에서 먹은 한식들만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 나중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저는 이번 전주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독특한 정서를 전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과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주를 여행하고 온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